네, 지금 야구 이야기 나눌 건데 오늘 야구 규칙 누가 이기고 지고 이 얘기가 아니고 프로야구 선수 연봉 어떻게 결정되는지 거기에 들어있는 이 굉장히 그 어려워 보이지만 비밀스러워 보이지만 또 명확한 그 경제 논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로 오셨네요. 저는 우리 이미지 작가님이 네. 아 이게 야구의 경제학 한번 해야 된다고 오타니도 아하. 오고 예. 뭐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분 모셔보죠. 그랬더니 박지훈 변호사님 모신다고 해서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예, 뭐 방송하시는 박지훈 변호사님. 방송도 하고 뭐 재판도 하지만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KBO 리그 공인 선수 대리인 에이전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에이전트.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팁을 알려주셨는데 네. 이 작가님이 성대모사 잘하십니다. 제가 딱 유일하게 한 명 할 수 있습니다. 아 누구?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적은 홈런이고요. 요걸 딱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승엽 선수 팬이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프로야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또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에이전트 일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팬이시네요. 제가 대구 쪽이다 대구 보니까 지금은 이제 팬이 좀 그 전국 전 구단 다 좋아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다. 네. 삼성. 제가 1982년에 네. 개막전 때 네. MBC 청룡 팬이었거든요. MB 청룡 개막전 때 이선희 선수 투수로 나왔는데 네, 말로 없는 이종대 선수, 맞고요. 이종도 선수 이종도 선수한테 맞죠. 울고 했던 것도 울시고 기억이 엄청 나요. 청쾌했어요. 예, 저는 삼성 엄청 라이온즈. 슬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야구 알못이 됐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제가 막 뭐 MBC 청룡 어린이 회원도 하고 그 전에 뭐 설린상고 네. 뭐 이런 경북고등학교 청룡기 박노준, 뭐 박노준, 김건우 뭐 유명했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광팬이었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뭔가 세상 일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관심이 많아지면서 잊어버렸어요. 예. 오늘 좀 잘 가르쳐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성덕이신 거죠, 그러면?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은 어. 중학교도 야구하는 중학교에서 대구에서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제 꿈은 야구 선수 되고 싶었습니다. 아, 야구 하셨어요, 그러면? 되고 싶었는데 보셔서 알겠지만 몸도 그렇고요, 키도 그렇고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갔던 적이 있는데 감독님, 코치님이 뭐하러 이런데 오노 공부해라 해서 결국은 하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야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야구를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데 야구까지 잘하시면 너무 반칙이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직업으로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에이전트는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에이전트를 원래는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제 이 공인 선수 대리인 자격시험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막 예전에 이게 생기면 좀 해보겠다라고 뭐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있길래 한번 시험을 쳤었는데 그 시험을 꼭 합격해야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운 좋게도 1차 1회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실제로 이제 야구 에이전트도 하게 된 겁니다. 그 시험 문제 뭐 나옵니까? 시험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 있어요. KBO 규정도 있고, 뭐 선수 협상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야구 규약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배트 규정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중요한 게 법률이 좀 있습니다. 법률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 시험 치러 갔을 때도 야구 선수들 제가 좀 많이 아는데, 야구 선수들 중에 이제 이거 하려고 어떤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법률을 하기가 어려워요. 민법이나 이런 거. 그래서 변호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들은 이제 법률 익숙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이전트 중에 변호사가 좀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45%가 지금 변호사. 네. 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좀 많은 게 그 이유가 좀 법률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 맞추는 거 아닌데 이런 문제가 그분들한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저희들이 뭐 하던 거니까 사실 쉬웠던 건데 아마 그게 당락을 좌지우지하면서 변호사가 많이 지금도 변호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일하시면서 네. 법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가 야구 선수의 야구 경기 말고 그 선수 활동하는 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을 많이 다 처리해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뭐가 세무도 있을까요? 있죠. 또 간혹 언론 대응도 있을 거고 또 PR. 범죄도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일을 하기에 좀 적당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변호사라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면 갑자기 옛날 영화 생각나는데 네. 제리 맥과이어라고 톰 크루즈 저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닮으셨는데. 보고 뭐 외모는 탐 크루즈와 닮지는 않았는데 그 꿈을 좀 꿨었습니다.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야구 선수를 좀 발굴해가지고 이 선수의 몸값을 키우고 옆에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제도가 안 돼가지고 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에이전트 자격증이 생기고 뭐 뒤늦게나마 제 꿈을 좀 이룬 것 같습니다. 몇 년 된 거죠, 에이전트? 제가 지금 알고 6년, 7년째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2018년인가 19년에 굉장히 새로운 직업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 프로의 축구하고 좀 다르게 한국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지금 자격증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리 맥과에서 톰 크루즈가 하는 것처럼 네. 막 라커룸 가서 설득하고 막 그래요?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야구를 뭐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뭐 같이 이제 선수들 있지만 건방지게 야 너 체인지업이 좀 부족하다. 속도를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는 못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 편하게 마음 놓게 야구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두 번째로는 연봉 협상할 때 이 선수가 가는 건 좀 무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협상하러 가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이야기 오늘 본론인데 네, 사실 해야 됩니다. 예. 최근에 유현진 선수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계약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거의 170억 정도 받는 걸로 한국 선수 중에 이제 최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유현진 선수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8년에 나눠서 지금 주도록 돼 있거든요. 8년 동안 170억을. 예, 그래서 뭐 20매덕, 20매덕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유현진 선수가 지금 나이가 좀 꽤 많습니다. 한국 나이라면 37, 6 뭐 그 정도로 지금 되는데 8년이면 40이 훨씬 넘어가는데 잘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나라 지금 KBO에서는 셀러리 캡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구단마다 쓸 수 있는 연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구단에서 지금 올해는 12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구단에서 쓸 수 있는 연봉이 120억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120억 안에서 1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유현진 하는데 170억 더 다 줘보면 아무도 못 사용하잖아요. 170억을 줄 수도 없네요.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뚝 떼가지고 3년 계약하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원래 4년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왜 또 4년 하냐면 4년이 지나면 FA가 가능해요. 프리에이전트가 되니까 그 대부분 4년 계약을 많이 하는데 4년 나눠도 이거 지금 한 번에 3, 40억 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러리 캡에 걸리기 때문에 셀러리 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나눠서 170억으로 지금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구단마다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120억 정도가 지금 KBO에서 정한 금액이고요. 네네.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두산이 이제 거의 다 채웠어요. 두산이 매덕 모자라 두산, 뭐 LG 이런 구단은 많이 이 돈을 채웠고 키움 같은 구단은 지금 거의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팀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 셀러리 캡을 위반을 하면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 돈을 넘어가면 1차 넘어가면 뭐 제재금 50% 부과하고 2차 넘어 100%. 만약 계속 위반하게 되면 지명권을 원래 이제 프로야구 지명권이 있는데 네네네. 예컨대 뭐 1번 받을 거를 뭐 9번 받는다든지 네. 지명권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구단들은 가급적이면 셀러리 캡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주 좋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돈도 있어요, 실제로. 돈도 있지만 이 선수한테 돈을 줘버리면 셀러리 캡이 오버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습니다. 네네. 지명권이 네. 뺏기겠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계약할 때 고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연봉 협상하러 갔을 때 아주 A급 선수, 특급 선수인데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진짜 없는 게 아니고 그 셀러리 캡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KBO에서 정합니까? 지금 KBO에서 사실은 셀러리 캡 규약을 2020년도에 만들었었는데 시행 자체는 2023년도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셀러리 캡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연봉 협상하는데 많은 또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그 금액의 어떤 이유가 있을 평균의 120%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합니다. 아. 이 정도 금액만 하자. 이게 10개 구단이잖아요. 프로야구 10개 구단. 어떤 구단은 뭐 몇천억을 쓰고 몇 구단은 50억 쓰고 이러면 너무 구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정도 끊어놓고 이 돈에서 한 개를 쓰자. 근데 이거를
뭐 적게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넘어가게 된다면 제재를 주자라는 게 셀러리 캡 규정입니다. 제가 야구 알못이라 미국, 일본 네. 야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데 프로 축구팀을 보면요. 네. 거기는 돈을 엄청나게 쓰는 구단들이 없죠. 있거든요. 셀러리 캡 없는 구단도 네. 있고요. 레알 우리- 마드리드도 그렇고 없죠. 그거는 맨유도 그렇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엄청나게 지금 돈을 뭐 쓰잖아요. 몇억 불, 몇만 불, 뭐 말도 안 되는 돈을 지금 나가는 상황인데 셀러리 캡 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한정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셀러리 캡도 있고 너무 뭐 프로농구도 지금 셀러리 캡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캡도 그렇지만 아까 딱 듣고 드는 생각이 세금이 좀 생각났어요. 연봉을 예를 들어서 연봉을 100억 받는 거하고 네. 10억을 10번에 걸쳐서 받는 거하고는 세금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또. 그렇죠. 그거를 고려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사실 이렇게 고 연봉의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예요. 노동자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런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수한 지위죠. 그래서 연봉 받는 건 구단에 받기는 받지만 세금 낼 때 내가 개인 사업자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액이 저리 크면 사실은 세율이 거의 유사합니다. 저를 나눠서 내든 뭐 안 나눠서 내든 큰 차이가 없긴 한데 무조건 그럼에도 이제 몇 억하고 몇 천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 섬세한 저희가 좀 이렇게 조언할 때는 조절할 때도 있어요. 같이 받을 거 차라리 요때 많이 받고 요때는 적게 받고 조절하면 세금이 그만큼 조금 구간에서 절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좀 있습니다. 또 제가 경제학 하니까 쓸데없는 걱정도 하는데 이렇게 막 8년에 걸쳐서 받으면 만약에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높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잖아요. 또 금리가 고금리면은 그렇죠. 170억 받아가지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1년에 몇 억. 완전 경제학적 논리인데 뭐 지금 셀러리 캡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확정으로 받는 거예요. 네. 뭐 금리 이거 지금 고정금리 뭐 연동금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 거죠. 뭐 금리 올라가면 손해가 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거는 그 이제 선수가 판단할 건데 몇 년 만에 그래 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금액이 큰 경우에도 어쨌든 개인 사업자가 어떤 기업하고 용역 계약 네. 맺듯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죠. 하는 건가요? 그 계약서가 이제 연봉 협상할 때 이제 프로야구 구단하고 개인하고 선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 작성하는 일을 이제 에이전트들이 주로 하고요. 그래서 그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 규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돈이겠죠. 네. 돈을 어떻게 줄 거고 얼마를 줄 거고 또 숨겨진 어떤 조항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에이전트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네. 저 요즘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 뭐 일단 유현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선수가 지금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과거로 따지면 뭐 이대호 선수라든지 뭐 추신수 선수라든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때까지 받아놓은. 근데 그 한 해 한 해 따져보면 또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봉 협상을 지금 보면 계약을 들어보면 지금 유현진 선수는 올해는 25억이에요. 근데 네. 토탈 170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수는 올해는 뭐 20억인데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 보면 뭐 토탈하면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계산하는 걸 좀 달리 봐야 돼요. 연봉 총액을 8년 170을 봐냐. 통상 계약을 4년마다 하기 때문에 네네네. 4년에 4년에 100억이 되느냐. 어느 게 많은 것 같습니까? 경제학적으로는 4년 100억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왜냐면 8년에 그렇죠. 200억이니까. 빨리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샐러리 캡 때문에 170억을 나눠서 받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조항들을 달성하지 못하면 또 박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 계산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는 우린 지금 유현진 선수 이런 선수들을 언론에서 보는데 프로야구 선수들 전체적으로는 연봉 수준이 어때요? 실제로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연봉이 같은데. 낮죠. 프로야구 선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특급 선수만 눈에 띄기 때문에 와 다들 많이 받구나. 지금 나오잖아요. 연봉이 한 1억 5천, 4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네네.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인데 실제로 최저 연봉이 되는 선수들도 꽤 많고요. 5천만 원, 3천만 원, 3,500이 이제 거의 최저로 3천이 최저 3천만 원. 3천부터인데 3천 3천만 밑으로는 원 이상은 없습니다. 줘야 되는 예, 무조건 거예요? 3천 줍니다. 근데 그 급수에 4천, 5천 선수도 진짜 많습니다. 그것도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3천만 네, 원도? 이 규약에서 규정 선수협에서 이제 선수협의하고 협의 본 거죠. 구단들하고. 3천까지는 무조건 주는 걸로 최소 금액으로 주는 건데 실제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저렇게 1억 5천, 6천 받는 게
정말 많은 수가 1억 5천 6천 받는 게 아니고요. 고연봉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 연봉을 그렇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 따져보면 1군에 가는 선수들 중에 1군에 있는 선수도 1억이 넘겠지만 대다수 2군에 있는 많은 선수들은 거의 뭐 3, 4천, 5천 이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유현진 선수만 생각해도 1년에 20억 받는다고 그러면은 한 10명은 그냥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려. 10명이 뭡니까? 그냥 확 올려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래 실제로는 어려운 선수들도 많다. 매우 많습니다. 예. 그 지금 2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예, 2군까지 구단의 모든 선수 합쳐서 최저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궁금해지는데 저는 또 자꾸 그 야구를 이렇게 영화 책으로만 이렇게 봐서 머니볼이라는 책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네.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썼던 건데 그때 뭐 어디 오클랜드인가요? 거기 네. 그 감독됐던 그 이야기 영화를 만든 건데 네. 그때 막 데이터를 보고 뭐 이 선수는 뭐 타점이 어떻고 노루가 어떻고 그러면 데이터로 분석해서 요합지졸인 팀을 최고로 만들어놨다. 그렇게 이제 영화에는 나오는데 네.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연봉이나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죠. 아, 사실은 이게 보셨어요? 그 영화? 뭐 영화도 봤지만 실제로 그거를 또 되게 중요시 여기는 감독들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에서. 그래서 어떤 상황의 어떤 통계라든지 이걸 뭐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더라고요. 세이버 예, 매트릭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어떤 볼 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근거 자료로 가져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승률이 얼마냐. 겉으로 보이는 승률은 뭐냐면 우리가 다승, 네네네. 뭐 평균 자책점,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밖으로 이제 드러난 수치들인데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럼 다른 어떤 연봉을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게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이 구단이 이 선수는 비록 뭐 못하고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결국 승리를 몇 번 했다. 아니면 뭐 이번에 요새는 그런 것도 있죠. 퀄리티 스타트. 비록 승리를 못 따냈지만 이 사람이 6이닝 동안 30점 안으로 막았다. 이게 퀄리티 스타트거든요. 그런 퀄리티 스타트 게임이 한 뭐 몇 건. 그리고 저희 선수 중에 이제 삼성 라이온스의 원태인 선수라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스 원태인이라고 이제 선수. 선발 투수인데 네네. 사실 직접 대리하고 하는 있는 이제 네네. 7승 7패였어요. 작년 시즌 성적이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10승을 원래 하던 선수인데 7승인데 근데 실제로 평균 작점도 되게 좋고 3.25인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다승으로 봤을 때는 연봉이 많이 못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게 뭐냐면 퀄리티 스타트 17번 했다. 이 선수가 나가서 17번 정도 게임을 이기게 해줄 수 있었는데 니네 팀이 뭐 해가지고 전 거다. 뒤에 잘못한 거다. 너희들 잘못해서 진 거다. 말아먹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봉을 이제 협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갖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합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나? 어떤 카드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뭐, 궁금하네요. 선수를 대행해서 구단하고 협상할 때. 뭐 간에 사실은 거의 이제 몸값을 어떻게 정하냐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보시는 분들 뭐 안타를 하나 치면 몇 천만 원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가면 여기 역세권이면 얼마가 되고 얼마 되고 물건 계산하는 거랑 사람 그 프로야구 선수 연봉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선수랑 비슷한 선수의 몸 가치를 봅니다. 동일 사례. 거의 나이도 비슷하고 실력이 비슷하면 이 사람이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럼 나도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1억 받는데 얘는 5천인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선수하고 나 차이가 없는데 왜 1억을 안 주냐라고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이 연차가 생기면서 얼마씩 올라가는 것들을 또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쩜 보면 우리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에서 건물 시세 매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으면 몸값이 올라가고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몸값이 내려가고요. 똑같은 기량의 선수인데도요. 시장이 좋을 때 예를 좀 들면 조금 그 선수가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박하니라는 삼성 라이온즈 코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상당히 실력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유의 선수가 실력은 뛰어난데 많은 팀에 좀 사랑을 못 받았을 때 한 팀만 원한다 그러면 금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삼성에 계속 있었던 선수인데
최근에 같은 포수가 되게 귀할 때요. 네. 포수가 지난 시즌에 포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유강남, 뭐 박동원, 뭐 양의지, 뭐 다 나오니까 포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팀들이 포수를 원하는 거예요. 몸값이 엄청나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이슈가 생김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역세권이 되면서 그 가격이 오르듯이 그러네요. 이 자체가 물건이 되게 괜찮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못 파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자체는 별거 아닌데 옆에 것 때문에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어쩌면 에이전트가 좀 잘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 얘기니까 확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GTX 뚫린다 뭐 그러면 갑자기 막 올라가고. 포수가 가장 필요할 시즌에 이 선수 당신네 팀 포수로 최고 아니냐. 그럼 몸값이 오르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 대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몇 분이나 하세요, 보통? 저희 이제 뭐 한 열 몇 명이 있는데 뭐 좀 유명한 선수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LG 트윈스 이제 홍창기 선수 압니다. 홍창기 또 선수.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정혜영, 김도영 선수 또 삼성 라이온즈 지금 또 원태인 선수 뭐 그리고 KT의 주건 선수도 있고요. 롯데 자이언츠의 지금 전준우 선수, NC 다이노스의 손아스 선수 등이 좀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제가 MBC 청룡 팬이었는데 네. 그래서 LG 트윈스까지 따라오고 홍창기 있거든요. 선수가 선수만 LG 트윈스 알겠어요. 선수입니다. 예. 그렇군요. 많이 하시네요. 예, 그 예. 짧은 기간에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에이전트 업에서. 뭐 에이전트인데 그때부터 다 시작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네. 게 연봉을 많이 받는 그렇게 잘 설득해서 많이 받게 됐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부동산도 GTX 들어온다고 그랬다 갑자기 정권 바뀌어가지고 우리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은 확 그냥 빠지거든요. 그게 선수도 먹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FA가 이제 프리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어떤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자기가 시장에 몸값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FA가 예, 그게 FA입니다. 원래는 원래는 네. 그냥 그 소속 구단이 있기 때문에 소속 구단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속 구단이 다 안 줘!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10개 구단이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 몸값이 막 오르겠죠. 네네. 그 FA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사실 우리가 FA 먹튀라고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있죠. 또 어떤 경우냐면 포지션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선수가 잘해가지고 그 포지션에 쓸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사실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봉을 깎나요? 그 다음 근데 연봉은 4년 계약을 해놓으면 4년 계약 자체가 다 해야 됩니다. 통상 왜 4년을 하냐면 새로 FA 취득 기간이 4년이에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뭐 7년, 8년을 하고 나중에 4년을 하고 그래서 4년간 이렇게 계약을 확실히 해준 다음에 또 잘하면 또 4년 되는 날 또 FA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양희지 선수 같은 경우는 FA를 지금 2번, 3번 했나? 하여튼 FA를 계속 하면서 몇백억 받아갔어요. 토탈하면. 제일 많이 받았죠, 양희지 선수. FA 할 때마다 몸값이 한 단가씩 뛰고 뭐 이렇게. 잘하면요. 아니, 못하면 안 되고. 아. 잘할 때마다. 잘한다면. 네. 잘 안 되면 오히려 그 연봉만 받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옵션을 걸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실적에 이렇게 성적에 만약에 마이너스 연결. 옵션은 뭐냐면 경기 일수를 못 채운다 그러면 돈을 까버립니다. 아니면 연봉을 못 받든지 경기 그런 경우 일수를 생길 못 수도 있겠죠. 채우면. 예. 그렇군요. 지금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 또 학벌 사회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혹시 야구에도 그런 게 있나 좀 궁금해요. 대학 나온 선수들도 있고 아닌 선수들도 반대입니다. 있는데. 야구는. 그래요? 프로야구는 정반대예요. 프로야구는 대학을 가는 선수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1순위는 프로야구 지명이고요. 좀 이렇게 하기 좀 그렇지만 반대로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학을 많이 가요. 아니 뭐 먼저 가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신인 드래프트를 합니다. 네네네네. 신인 드래프트를 할 때 거의 고졸 신인들을 1번부터 쭉 부릅니다. 구단에서. 구단에서 호명해서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 난리 납니다. 연세대 고려대 가서 난리 나는 게 아니고요. 네. 두산 베어스에 지명받아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벌하고는 정반대고요. 저희 때 1990년대 한 90년대 중후반까지는 대학부터 먼저 갔었어요. 대부분. 지명 받더라도 대학에 가서 대학 마치고 다시 프로로 갔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 저는 거의 99.9%라고 생각하는데 다 거의 다 프로로 입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능력주의적으로 변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좀 더 혹사 당할 수도 있고 그걸 FA가 돼야 되는데 FA가 빨리 와가지고 FA 되는 게 좋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오는 것 같긴 합니다. 빨리 와서 예. FA에 대해서 네. 몸값을 또
띄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예전에 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네요. 옛날엔 그래도 야구하다가 또 그만두시면 다른 뭐 지도자나 그렇죠. 이런 거 하려면 학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 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돈 이게 자본 이게 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 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네. 그 스타 선수가 되는 경우에는 네. 연예인처럼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구단과의 계약이 있을 거고. 사실은 네. 우리 이제 프로야구 그 계약을 보면 10개월만 합니다. 1년 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2월 달은 전지훈련 할 날이고요. 네네네. 3월 달, 4월 달 개막해서 11월 달 시리즈로 끝나거든요. 노는 날이 12월 1월이에요. 그리고 야구 선수들은 결혼식을 다 12월 1월에 해요. 12월 1월에 광고를 하든 방송 출연하든 무제한입니다. 그렇지만 시즌 중에 그러니까 2월 달부터 11월까지 구단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뭔가 하려면 구단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구단이 제재를 받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언론에서 어떤 뭐 스캔들이나 사고가 네. 보도되거나 이러면 구단이 그때는 그렇죠. 통제를 뭐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지만 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이 자신 활동 관련된 부분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1억이라 그러면 실제로는 매월 1,000씩 받아요. 10개월 동안. 아, 월급으로 받는군요. 우리는 12개월이잖아요. 네네. 일반 직장인들은 야구 선수들 10개월만 있습니다. 네네. 딱 10개월 기준으로 연봉이 1억이면 월 1,000, 네. 연봉이 2억이면 월 2,000. 아. 10개월 동안 나눠서 받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정해져 있는. 예, 그렇게 돼 사업자 있습니다. 계약이지만 또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눠서 지급하는 1월 걸로. 달이나 12월 달은 각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연봉도 안 받지만 네네. 각자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뭐 어떤 활동이라든지 연예 방송이라든지 예능 방송도 출연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 또 궁금해지는 네. 게 아까 유현진 선수의 170억에서부터 이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연봉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미국이나 일본 오타니 선수 또 오늘 서울 시리즈 하러 네. 서울에 한국에 온다고 온 걸로 그러던데 지금 온다는 거 알고 있는데 비행기 타면서 뭐 안에 공개했다고 오타니는 뭐 나오더라고요. 지금 금액이 뭐 조단이 조는 아니고 9천억 정도 되거든요. 9천억, 네. 아마 7억 달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9천억입니다. 뭐 깜짝 놀랄 금액인데 뭐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안 오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네. 그럼 제한이 사실 없는 거고요. 우리 이정우 선수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가서 거의 1천억대 돈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또 타 구단 특히 메이저리그 뭐 재팬 또 일본도 그렇지만 연봉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받고 싶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본도 높은가요? 일본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잖아요. 네네. 하는 만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데 일본은 지금 한 4억 4천? 그러니까 4,400, 4,500엔 뭐 5천억 만엔 정도 될 것 같아요.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일본 따라잡는다 뭐 이런 상태인데 야구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이게 크기하고 인프라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하고 또 일본이 갖고 있는 인프라하고 메이저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맞는 비용들이 또 연봉들이 지급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인프라라면 뭘 말씀하시나요? 예컨대 광고 수입료라든지 아, 아니면 뭐 그 리그가 갖고 있는 수익을 하는 거, 뭐 구단도 꽤 많을 뿐더러 수입이 있잖아요. 그 네네. 수입 중에는 뭐 별의별 수입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관중 수입이겠지만 네네. 광고도 있고 뭐 굿즈를 팔기도 하고 네. 유니폼을 팔기도 하고 이런 모든 수익을 계산해 보면 네네. 엄청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연봉을 네네. 준다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결국은 야구를 산업으로 보고 산업이죠. 그 산업 자체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연봉 수준도 정해진다. 뭐 이런 죄송한 거네요. 얘기지만 대만도 리그가 있긴 한데 우리보다 작죠 당연히. 팀도 그러네요. 적고요. 네네네. 그 연봉도 작아요 당연히. 연봉도 작고. 그럼 뭐 어쩔 중국도 제가 리그가 있는 걸 아는데 중국은 더 작아요. 인기도 그렇게 없을 뿐더러 돈도 안 벌려지기 때문에 그럼 그 선수들도 자체가 연봉이 높지가 않죠. 아, 그렇군요. 산업으로서 야구도 정말 중요한 재밌는 주제인데 지금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예. 방송을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예. 근데 혹시
산업으로서 야구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거 잘 몰라서 하는데 제가 아는 네. 쪽만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그 말씀 듣다가 갑자기 야구가 보고 싶어졌는데 요새 야구는 뭐 어디 텔레비전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기사에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야구 이 중계 시청권을 OTT 티빙이라는 곳에 있어요. 티빙 혹시 가입했는지 몰라도 티빙을 가입 안 했어요. 티빙이라는 이 플랫폼에 중계권을 팔았습니다. 이제 티빙에 가입해야지만이 포털로 옛날에 봤었는데요. 이제 못 볼 수 있어요. 포털 예, 네이버 같은 데서 안 예, 된다는 거죠. 포털에서 못 보고 네이버 다음에서 옛날 했었는데 티빙 가입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저도 봤는데 아직 어설퍼요. 지금 아직 저 나오죠. 뭐가요? 중계가 어설퍼요? 세이브가 아니거든요. 세이브 구조 세이프에 세이프 안전. 세이브 안전이 안전. 아, 근데 세이프를 세이브라고 한 세이브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이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뭔지 야구를 잘 모르는 분이 이런 것들을 자막을 넣고 지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티빙에서 그러게요. 큰 돈을 주고 지금 저 중계권을 사온 건 맞는데 그만한 역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지금 실력인데 지금 연습 게임 하고 있거든요. 곧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 와 있잖아요. 다저스하고 그렇죠. 샌디에고 지금 그걸 저런 식으로 세이브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되고 사실은 티빙이 아마 제가 좀 돈도 많이 들였다면 그만한 어떤 인적 자원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사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네. 사오고 그만한 어떤 중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작하는 사람들도 더 좀 잘하는 사람으로 좀 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더 잘해야 돼. 세이프하고 세이브는 야구 할머신 저도 구분할 수 세이브가 있는데. 뭐 구조됐습니까? 안전하다는 뜻이요. 세이브. 세이프. 아유 오늘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승엽 선수 성대모사 다시 한 번만 네,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네. 끝내주는 인터뷰 감사합니다. 박준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